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정말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19세기 한국에서 탄생한 아주 독창적인 사상체계인데요. 바로 정역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역? 네네. 핵심 인물은 김일부 선생이시고요. 네. 1826년부터 189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좀 놀라운 것은 평생 충청남도 논산 근처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참 대담하신 분이죠. 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는 이 정역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고대 중국의 주역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네, 그 비교가 중요하죠. 그리고 류승국 선생 같은 후대 사상가들은 왜 이 정역을 한국 사상의 어떤 중요한 갈래, 심지어 미래의 방향으로까지 보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역이 제시하는 그 우주와 인간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들이 있는데 그 세계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자, 그럼 정역이란 정확히 뭘까요? 이 자료들을 보면 일단 19세기 말 김일부 선생이 제시한 한국 고유의 역사상 체계다, 이렇게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단순히 고대 주역을 계승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독자적인 사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독자적인 사상.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단순한 철학 이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주 원리에 대한 일종의 계시 혹은 깊은 깨달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나 깨달음이요? 네. 그 스승이신 이윤규 선생으로부터 받은 시고가 있거든요. 영동 천시몰. 이걸 36살에 받고 무려 20년 가까이 고민하신 끝에 20년이나요? 네, 쉰릿 되시던 해 어느 날 눈앞에 갑자기 새로운 팔괘배열, 그러니까 정역 팔괘도 이게 환영처럼 확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적인 탐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초월적인 통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마치 우주의 비밀을 직접 엿본 것처럼 생각하신 거죠. 네. 심지어 기존의 주역 안에도 미래에 새로운 역이 나타날 거라는 암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주역 살괴전에 나오는 성원호간이라는 구절, 말이 간방, 그러니까 동북방에서 이루어진다. 이 구절을 근거로 드는 거죠. 간방, 동북방. 네, 그 간방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으로 해석하면서 주역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 새로운 역학, 즉 정역이 완성될 것을 예견했다. 이런 시각입니다. 흥미롭네요. 심지어 주자조차도 명확하게 풀이하지 못했던 그 설괴진 6장 내용을 정역의 관점에서는 바로 후천 시대를 열 정역 원리를 암시하는 복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김일부 선생 본인도 정역의 원리는 이전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경지라고 자부하셨고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경지라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주역과 정역의 가장 큰 차이점, 뭘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을 누르고 양을 높인다. 그렇죠. 이게 좀 어딘가 위계적이고 약간 남성 중심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과거의 신분제 사회나 가부장적 질서를 반영하는 가치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역이 열어갈 후천 시대의 핵심 가치는 다르다고요? 네, 조양유름이라고 제시됩니다. 조양유름, 양을 조화시키고 음을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양을 조화롭게 조절하고 음은 법칙에 맞게 다스린다. 이런 의미죠. 어금존양에서 조양유름으로. 이게 단순한 슬로건 교체 이상으로 들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네요. 훨씬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과 양의 관계 재정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우주와 인간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금존양이 뭐랄까 지배와 종속, 불균형을 상징한다면 조양유름은 상호 존중, 균형, 통합을 지향하는 거죠. 상호 존중, 균형, 통합. 네, 양의 과도함은 조절되고 음은 제자리를 찾아서 그 역할과 법칙, 류를 존중받는 상태. 이게 바로 정역이 말하는 성숙한 인도주의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인도주의.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네, 선천시대의 갈등과 대립, 그러니까 주역궤로 보면 하늘과 땅이 소통하지 못하는 천지 비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네네.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지천태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주적 진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한 평등을 넘어서 음과 양,
또는 뭐 대립되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본성을 회복하고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태. 그거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역사상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게 자료들을 보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중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나요. 아, 중심성, 혹은 조화의 원리. 네, 고대 전복 문화에서부터 정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이 단순히 양극단 사이의 어정쩡한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수동적인 중립 같은 게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양극단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역할로서의 중을 말하는 거죠. 능동적인 역할로서의 중. 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화의 중심. 그리고 이 중사상은 또 즉 인간의 자비심과 깊이 연결됩니다. 인과 연결된다. 네, 류승국 선생 같은 분은 이 인사상이 우리 민족, 즉 동이족에서 기원했고 심지어 한자 사람 인자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세요. 와, 거기까지요? 네, 고대 중국의 이상적 군주인 순임금을 동이족 출신으로 보면서 그가 바로 이 인을 실현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맹자도 순임금이 인과 의에 따라 행했다고 평가했으니까 근거가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 고유의 선한 본성, 그 인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 중을 이루어 나간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인간의 역할이 정역에서는 지인과 환극이라는 개념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지인, 환극,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지인은 말 그대로 지극히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고요. 환극은 본래 제왕이 세우는 우주의 중심 기준을 뜻했는데 정역에서는 이 의미를 확 확장시켜요. 어떻게 확장시키나요? 후천 시대에는 모든 인간, 개개인이 우주의 중심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위상이 그만큼 격상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우주의 중심 주체가 된다. 네,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대순진리회의 인존사상과도 맥이 닿는 부분입니다. 하늘, 텐존이나 땅, 뒤존보다 인간, 인존이 더 존귀하다는 생각이죠. 와, 그렇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인데요. 우주가 완성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마치 인간이 우주 진화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요. 자료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누가 하늘의 공이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알았으랴. 쉬식천공 대인청.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 구절이 정역의 인간관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주의 완성이 인간의 성숙과 주체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것,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전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고 설명될까요? 단순한 관념의 변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실제 우주적인 사건처럼 묘사됩니다. 정역은 이 전환을 매우 구체적이고 좀 극적인 과정으로 그려요. 구체적이고 극적이다. 네, 선천 시대는 문왕팔궤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보는데 이 궤도는 현실 세계의 모순, 대립, 불균형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네. 반면에 후천 시대는 김일부 선생이 계시받은 그 정역팔궤도의 원리가 실현되는 시대, 완전한 조화와 균형, 완성을 상징하죠. 문왕팔궤에서 정역팔궤로. 네, 이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메커니즘을 정역에서는 금화교역이라고 부릅니다. 금화교역. 글자 그대로 금 기운과 화 기운이 자리를 바꾼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주 에너지의 근본적인 재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의 재배치. 네, 선천 문왕팔궤에서는 불이 남쪽, 쇠가 서쪽에 자리하면서 서로 상극 관계,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면요. 후천 정역팔궤에서는 이 위치가 바뀌어서 금이 남쪽, 화가 서남쪽 등으로 재배열됩니다. 그러면서 상생과 조화의 관계로 변화하는 거죠. 상극에서 상생으로. 네, 이런 우주 에너지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선천의 천지비, 즉 막히고 불통하는 상태가 해소되고 후천의 지천태, 즉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실현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의 변화가 아니군요. 그렇죠. 우주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대변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주 에너지의 재배치라니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상징이나 에너지 차원의 변화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역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의 숫자, 나가 시간 자체의 변화까지 동반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이건 정말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주장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정역의 가장 독특하고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정역은 후천 시대가 도래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 365.251짜리 윤역, 즉 윤달이나 윤일이 있는 좀 불안정한 달력이죠. 이게 사라지고 네. 1년이 정확히 360일로 이루어진 정역, 즉 완전하고 바른 달력의 시대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1년이 365일에서 360일로 바뀐다고요? 아니 이건 천문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할 텐데요. 그렇죠? 정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나요? 자료의 사력 변환이 15존공이니 하는 좀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던데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수리철학적 설명을 동반하긴 하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정역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우주 자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진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주가 진화한다? 네. 15존공이라는 원리가 대표적인데 이건 뭐냐면 우주가 처음 생성될 때 부여받은 어떤 근원적인 수치, 자료에서는 375로 제시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점차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미성숙한 부분, 그게 15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걸 스스로 비워내고 소모함으로써 마침내 360이라는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 이른다는 약간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흰자위를 소모하면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비유입니다. 완전한 생명체로 태어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걸 겪으면서 불완전함을 덜어내고 완벽한 리듬, 즉 1년 360일이라는 이상적인 주기를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산역 변화는 그럼 이런 과정의 단계들을 설명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순시대부터 공자시대까지 이어지는 달력의 변화, 이 사력 변화를 통해 우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역사관을 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360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계산상 편의가 아니라 우주적 조화와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완전수. 네. 후대의 타너 스님 같은 분은 이걸 실제 지구 자전축의 변화나 기후변화 같은 물리적 현상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와, 확실히 대담하고 독창적인 우주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역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어떤 흐름을 계승한 걸까요? 네, 그 기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죠. 자료들을 보면 이 역사상 자체의 기원을 중국 주나라의 주역보다 더 오래된 우리 민족, 즉 동이족의 고대 문화와 연결시키려는 시각을 보여주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상의 독자적인 연원을 강조하는 관점이죠. 특히 류승국 선생이나 우시라 교수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중국 한족 중심의 주역 문화와는 구별되는 동이족 고유의 사유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이족 고유의 사유 방식이요? 예를 들면 주역이 음양 이원론에 기반한다면 동이족의 사유는 하늘, 땅, 사람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천지인 삼재, 삼찰 사상, 즉 삼원론적 세계관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죠. 이원론 대 삼원론. 네. 앞서 이야기했던 인간 중심의 인사상이나 중의 원리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역은 중국 주역의 아류가 아니라 고대 동이족으로부터 내려온 독자적인 역 사상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결정체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정역이 탄생한 19세기 말 조선, 정말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는 힘을 잃어가고 서구 열강의 침략 압력은 거세지고 사회 전체가 불안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죠. 네. 바로 그런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상들이 분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최재우의 동학, 그리고 김일부의 정역이 대표적인 사례죠. 동학과 정역. 네, 기존 질서의 붕괴 속에서 새로운 우주관과 인간관을 통해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으려 했던
어떤 절박한 몸부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은 또 이후의 종교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대순진리회의 경우를 보면 김일부 선생을 신명계의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들의 핵심 교리인 천지공사,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진 천지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생각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인존 사상 같은 것은 정역의 후천개벽, 금화교역, 황극사상과 깊이 공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는 정말 방대하고 심오한 사상 체결을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네, 정말 깊은 내용이었죠. 선천의 어금존양에서 후천의 조양유름으로의 전환, 또 우주의 완성을 위해 인간의 성숙, 즉 황극, 지인을 기다린다는 천공대인청의 메시지, 심지어 1년이 360일이 되는 우주시간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정역은 결국 우주의 진화와 인간의 진화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얽혀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후천으로의 전환이 그냥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인 각성과 참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와 인간의 공동작업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작업.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정역의 주장처럼 우주가 더 완전한 조화와 균형, 즉 조양유름, 360일 정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열쇠를 바로 우리 인간, 천공대인청, 우리가 쥐고 있다면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완성 또는 성숙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균형 잡힌 조양유름의 상태를 어떻게 감지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